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두 전문가는 기업 탐방 몇 군데 정도 갔다 왔어요? 저 50군데 넘죠. 50군데 넘고. 이번 연도만. 기업 수로 따지면 저도 50군데. 50군데 정도. 도합 100군데를 직접 발로 뛰면서 두 분이 정말 열심히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녀온 그곳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바로 태성입니다. 태성?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경기도 안산이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내박 주식 이영진입니다. 최근에 이제 GPU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서 PCB 쪽 섹터도 사실상 수급이 많이 붙었었잖아요. 그 PCB 쪽에서는 저희가 태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PCB 자동화 생산에 필요한 습식,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이죠. 이 태성에 대해서 오늘 기업 탐방을 통해서 또 세부적인 사항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 CEO분이 네. 엔지니어링 출신이에요. 엔지니어. 예. 주방장이 식당 하는 거랑 똑같은 분이네. 맞습니다. 예. 원래 PCB가 과거에는 외산 장비만 쓰였거든요. 네. 그러면 비용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분이 직접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국산화의 장비에 내가 도전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2000년도에 이제 태성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최초 이제 설립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스펙 상장해서 이제 상장한 기업이에요. 일단은 이제 PCB 장비를 그래서 국산화 공정에 한두 개씩 성공을 하는데 그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로 평가를 받고 있고 정면기 같은 경우 이제 방막으로 이렇게 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세계 수준이다. 어우, 금탑 수상도 하셨나 보다. 수출에 네, 수출 몇억 금탑. 불 하면 으뜸 소부장 기업. 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이 이 표면 처리 설비입니다. 금속 표면에 PCB 기판에 파티클이나 먼지 등 있으면은 좀 불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스프레이 방식으로 좀 처리를 해가지고 좀 양품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과 비슷한 또는 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성을 소개하는 거는 태성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지금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수율, 딱 수율. 왜 그러면 중국이랑 대만 업체 중에 경쟁사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수율이 시장에서 나오기는 50%에서 60% 정도예요. 근데 태성 수율이 지금 9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PCB 고객사들 뭐 LG이노텍하고 뭐 삼성전기 뭐 이런 업체들이 있죠. 중국이랑 대만산 장비보다 태성 거 장비 쓰는 게 훨씬 질이 좋다는 거죠. 네. 수율이 잘 나오니까 이쪽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죠.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그런 이제 이력 때문에 레퍼런스가 탄탄히 쌓여 있을 거 아니잖아요. 중국 1위의 그 업체입니다. 바로 펑딩이라고 해서 폭스콘 자회사를 비롯해가지고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이런 이제 주요 고객사 50개 이상. 그런 레퍼럴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이제 으뜸 소부장 기업이라는 게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네요. 네, 수율이 좋으니까 예, 거래처가 많은 거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현재 주가는 어때요? 이제 주가가 저점에 있다가 이 기업이 계속 3,000원 이상 못 올랐던 거예요. 상반기에 3월달, 4월달 이럴 때. 그러다가 IR을 너무 잘했어요. 그때 당시에 4,000원, 5,000원 막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큰 시세가 한번 나왔죠. 한번 박스권을 벗어났네, 크게. 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다 조정이 있다 보니까 동반해서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스펙 상장주에 대한 모멘텀은 제가 많이 추적하거든요. 중소형 기업 중에서도 스펙 상장한 기업들이 모멘텀이 되게 큰 기업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이. 그러면 이제 그 스펙 상장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성장성이 확인되면 주가가 엄청나게 또 이제, 올라요. 예,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 네. 확인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워낙 좀 낮은 기업이고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각을 한 차례만 받아도 좀 주가 상승성이 좀 높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미래는 밝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이야, 이게 정말 경험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녀온 주요 기업 이거는 지금 바로 매수 포인트이기 때문에 레벨업주로 들고 왔습니다. 또 직접 발품 발휘한 탐방 기업이 오늘 레벨업주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인도 전기차입니다. 예, 인도 전기차. 네. 이 기업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체인 기업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LG 엔솔 장비주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은 한 번도 말씀을 거론을 하지 않았던 한 번도. 예.
최근에 이제 LG 엔솔의 인도 배터리 공급에 대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모멘텀이 한 번 더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잘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부터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업의 이제 특징 장비를 한번 체크를 드리자면은 2차 전지 조립 공정에 쓰이는 이제 라미네이션 장비 등을 LG 엔솔에 향후로 해서 오창 공장을 비롯해서 이제 폴란드 중국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이 2차 전지 캐파 증설을 2025년까지 늘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이제 사업 다각화 부분이 있습니다. 다각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한 단계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네.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상증자 중에서도 제3자 배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 증설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투자처를 찾아야 되죠. 네, 돈이 근데- 더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3자 배정이라는 거는 투자처가 확보된 거예요. 너네 발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 확보된 기업에서 밀어줄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도 유상증자 제3자 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 모멘텀이 한 번 더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투자금을 많이 유치를 해서 더 공격적으로 가겠다라는 사인이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 규모의 수주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 모멘텀은 여기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하고 저 열전 소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미래 성장성이 너무 기대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탐방을 다녀와가지고 바로 레벨업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확신했군요. 너무 확신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에게 잘 업그레이드해줄 이영진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또 기탐남, 기업 탐방남들의 보다 깊고 확실한 또 다른 기업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다른 레벨업 가이드들도 궁금하시다면 크조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용희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역시 한용희 전문가의 레벨업주 궁금하시죠? 만렙 박주식 끝까지 채널 고정!